배뇨장에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너무 자주 나오거나 요일을 참기 어려운 증상을 말합니다. 흔히 오줌소태로 알려진 급성방광염은 비뇨의학과 질환으로는 드물게 여성의 발병 빈도가 높으며 20대, 30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많은 여성 환자들이 배뇨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쉬쉬하고 싶은 질환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전문의를 찾는 것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네,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요도는 남성의 후부 요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거든요. 그 길이가 한 4 내지 5cm 정도로 아주 짧아서 요도 주위의 세균이 쉽게 방광 내로 침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균도 장내 세균이 가장 많은데요. 여성에서 발생하는 급성 방광염의 약 한 80%에서는 장내 세균이 검출됩니다. 이는 아마도 항문과 요도 위치가 가까워서 쉽게 세균이 요도로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은요, 대부분 하부 요로계에서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 이상 없이 세균이 침입해서 생기는 단순한 감염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춘기 이전에는 드물지만 늦은 사춘기부터 빈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서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이 결혼 초기 혹은 성생활이 시작하는 시기에 이러한 방광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를 밀월성 방광염이라고도 합니다. 네, 잦은 배뇨, 절박뇨, 배뇨통, 잔뇨감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아랫배나 회음부의 통증과 같은 불쾌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가끔은 혈뇨나 악취가 나는 혼탁뇨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성인에서는 열과 같은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남성에서는 비임균성 요도염과 비슷하게 요도에 분비물이 있으면서 배뇨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보이는 배뇨통은 배뇨 시에 요도나 회음부에 심하게 나타나며 배뇨 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급성 방광염은 재발이 잦고 증상이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단을 많이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거의 진단을 합니다만 신우신염이 의심되거나 여러 개의 해부학적 이상이나 동반 질환이 의심되면 초음파와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하고 혈뇨가 아주 심할 때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단순 소변 검사에서 급성 방광염의 진단이 모호하거나 환자가 소아나 남성인 경우에나 최근에 항생제 투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방광염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나 65세 이상 고령에서 방광염이 발생했거나 당뇨병이 동반되었을 때나 임신 중에 방광염 발생 시에는 반드시 균을 키워봐서 어떤 균이 검출되고 어떤 항생제가 잘 됐는지를 판정하는 요배양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성에서 급성 방광염은 배뇨 시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데요. 세균으로 인한 요도염이나 외음 질염과의 감별이 필요하고요. 신우신염에서도 방광 자극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자궁 내막증이나 골반염이나 생리통이나 요도염, 생식기 헤르페스 감염과도 감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간혹은 소아에서 회음부나 요도의 잦은 세정제 사용으로 인해서 방광의 자극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기생충 감염 시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배뇨통이 심하고 재발이 잦은 경우는 간질성 방광염, 방광통 증후군과 감별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남성의 방광염은 선행하는 요도 전립선염이나 신우염과의 감별도 요합니다. 우선은 소변 속에 적절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항생제가
효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투여 기간은 3일요법으로 아주 짧은 기간이 권장되지만 젊은 남성의 급성 방광염이나 젊은 여성에서도 치료 후 효과가 없으면 7일 이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심하지만 치료 효과가 빨라서 가끔 증상이 없다고 세균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세균이 내성을 키워서 치료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단순한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방광염은 간단한 항생제 투여로 치료가 가능해서 어떤 과를 방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재발성 방광염이나 여러 개의 해부학적인 이상을 동반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방광염에 대해서는 여러 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드물지 않게 방광이 상피내암과 같은 초기 암에서도 방광염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배뇨장애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항생제만 투여했을 시 중환 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세균이 콩팥 쪽으로 올라가서 신우신염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하면 폐혈증과 같은 전신 감염으로 이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성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에서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도록 해야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재발이 잦은 경우는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소량의 예방약을 일상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